유지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네, 활동한 적이 있죠? 2000년도에 리베라메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서운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환상으로 인해서 양손에 2도, 3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아직 잘 아쉬워져가지고 지금 재활 치료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게 해주소서. 한 명은 내가 병에 의한 사람, 또 한 명은 나 자신.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저 또한 그 불에 노출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효과가 CG를 하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불에 맞서면서 영화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 격려 방문한 자리에 유지태 씨가 같이 나왔는데, 글쎄요, 영화에 소방관으로 등장을 했었던 이유, 이것만으로 따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지태 씨가 뭐 지금 본인 영화가 2000년에 개봉할 때 리베라메 한다는 것 같은데, 유지태 씨가 지금 소방관 처우 개선하기 위한 운동 이름이 소방관 고우 챌린지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 처우 개선하는 법의 통과를 응원하기 위한 그런 모임인데, 아하. 그것을 촉구하는 어떤 캠페인, 지금 그 영상이거든요. 네네. 그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자는 그런 운동의 캠페인 영상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유지태 씨가 출연했기 때문에 네. 그 인연으로 오늘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동행을 한 걸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어디 이제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연예인들에 대한 요 적절한 배치로 사람들이 이목을 잘 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라인에서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있던 영상들을 보시면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임 대통령이랑 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활동하는 영상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의전이 꽉 짜여진 듯한 느낌을 받는데, 문재인 대통령 확실히 뭐 일종의 뭐 정치인도 여의도에서 좀 계셨고 그다음에 뭐 양산에도 내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저런 데 가서 하는 뭐 커피를 따라주고 소방관들 뭐 얘기하고 손잡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네. 거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내 굉장한 장점으로 부각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용문동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한 이 소방대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우리 최길수 대원 또 김성수 대원 지금도 재활 치료 받고 있죠. 너무 이게 감동적이어서 정말 그 병문안이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한참 또 대선 또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거죠?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최길수 대원 이 부상 당시에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상으로 결혼까지 미뤄졌었다고요? 그때 용문동 이제 다세대 주택이 지난 3월 1일이거든요. 그때 화재가 나서 이제 진화를 나갔는데 결혼 3주 앞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미뤘다가 이제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렸고, 또 그 당시에 지방의 한 대학을 나왔는데 이철수 대원이 그 지방 대학에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좀 격려 성금 이런 것도 모아서 전해줬는데, 또 그 성금을 그대로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다시 또 기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훈훈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주인공이죠. 그렇군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사실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죠. 그렇죠.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번 이제 용산 소방서 방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장 지금 이제 6월 국회에서 핫하게 붙을 사안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인데요. 거기 보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추경입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내놓은 건데 네. 81만 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이제 목표죠. 그 중에 이제 공무원이 17만 4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이 19,00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1,500명 정도가 확충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 통과를 앞두고 지금 야당에서 반대가 심한데 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소방관 합충이 얼마나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네. 국회에도 어떻게 보면 일명의 압박이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소방서를 방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디 현장 방문해서 뭘 하면 행동이나 뭐 말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이미지 때문일까요? 이니티콘이라는 게 생겼다고. 이모티콘은 들어봤지만 이니티콘. 이게 뭡니까? 이모티콘은 이제 다 아실 거고. 네.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자들에서 별명 이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애칭이죠. 그렇죠. 애칭이죠. 그래서 이모티콘 갑자기 이니티콘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모양들에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라든지 뭐 글 같은 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게요. 뭐 팔리는 건 아니고 돈 주고 실제 살 파는 건 아니고요. 그 네.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있던 공식 사이트 네. 거기서 제작한 이모티콘이라고 하고요.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글쎄요. 조만간 또 이게 또 누군가가 업체가 이걸 또 실제로 만들어서 팔게 될지. 그렇게 되면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모티콘 업체에서 팔아라. 뭐 내가 뭐 허락을 해줄게. 대신 초상권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내가 뭐 기부를 하겠다든지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뉴스탑10이 또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 8번째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